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요. 그다음에 화면이 공유가 되고 PPT죠. PPT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뭔가 불편하신 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없으면 바로 한 1, 20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신데 잘 들리시는군요.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제 월간 팩트 체크 제가 총 이제 상반기에 8개 정도 테마를 가지고 네, 뭐 온라인 오프라인 설명회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월간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입시와 관련한 뭐 주요 뉴스, 루머, 소문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24년도 생기부 작성 매뉴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한 2월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3월에 다룰까 했었으나 그때 이제 막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 저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학종 이제 간소화 첫회 리뷰 영상을 좀 같이 보느라 그게 조금 더 핫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뤘고요. 오늘은 이제 생기부 작성 매뉴얼 보면서 지난번 했던 내용도 조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오늘은 대부분 다 저희 밴드나 뭐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 이제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어, 재심원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면접을 봐주다 보니까 자소서를 봐주게 됐고 대입 자소서를 봐주다 보니까 또 생기부를 보게 된 약간 그런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입부터 대입까지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입시 관련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이런 이제 컨설팅 담당하시는 분들이라서 보통은 이제 뭐 생기부 컨설팅이나 자소 정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생기부 면접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연고와 이제 의대 MMI 면접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24년도 생기부 작성 매뉴얼을 좀 리뷰를 해볼 건데, 그 리뷰니까 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씩 이제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매년 나오는 건데, 이제 크게 바뀌는 해가 있고, 크게 바뀌는 게 없는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게 대부분이지만 아마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낯선 내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정리하고요. 일단 세 가지 정도 포인트만 다시 추가로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 채팅창으로 질문들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이 부모님들의 이해도가 가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아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 생기부 기재 요령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24학년도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이래서 고등학교로 나와 있고요. 요게 뭐 23년, 22년, 21년 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왔던 것들은 네, 뭐 바로 그냥 구글링 하시면 언제든지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되게 두껍거든요. 한 270, 80쪽 됐던 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요거는 좀 이제 앞에 나오는 걸 보고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19년에 벌써 꽤 됐네요. 19년에 발표가 된 건데 이제 올해 대학 간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3년도까지가 있고 24년도, 그래서 26년도 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가 올해 대학 간 아이들이고 25년도가 올해 고3들이고 이제 26년도가 이제 고2죠. 현재로서 이제 걔네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 때문에 뭐 각종 이제 뇌피셜들이 돌았습니다. 이제 뭐 학종도 교과랑 똑같다. 내신이 다다. 그다음에 뭐 특히 뭐 창체 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동아리, 봉사, 진로 같은 게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창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체랑 이 비교과를 동일시한 나머지 이제 이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안 된다는 게 많죠.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 수상 경력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침소봉대를 해서
특히 이제 이게 사실은 사교육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위주로 뭔가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수시가 이제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고, 또 수시를 하면서도 내신 학원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이해관계 당연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면접을 중시하고 시상위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됐어도 여전히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고 뭐 한 88, 90% 남아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편이고, 이제 정시를 강조하시거나 내신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보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제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뭐 학종이 뭐 내신화됐다, 내신이 다다, 학종도 뭐 이제 뭐 다 생기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 수죠. 글자 수는 이제 뭐 그냥 참고로 알고 가실 필요는 있는데 어 이게 뭐 1번, 그러니까 요게 생기부 순서입니다. 그죠?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요게 그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이거는 사실 근데 무력화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2015년 정도부터 무력화됐고요. 창의적 참 요거죠. 지금 쟁점이 되는 거.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여전히.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 500, 700 이 글자 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상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특이죠. 과목별로 세부 특기상 과목별 500자니까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동 과목이 7개다 그럼 이것만 3,500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독서활동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입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측면이죠. 그다음 8번 학력수민 의견, 네, 전공과정. 이게 좀 헷갈리시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제 말이 낯서신 분들을 위해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대입에 미반영 된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는데 이제 대학직에 안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요거 수상 경력, 그다음에 독서활동, 요거 이제 안 넘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워야겠네요. 다음 이제 뭐 작성시 유의사항인데요. 뭐 이건 이미 다 익숙치 않은 건데 일단 이런 거 못 쓴 지는 오래됐습니다. 네, 뭐 공인어학 시험 많이 아니라 뭐 하여튼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대회 이런 거 전혀 못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2번의 부분이죠. 학교 교육 이외의 체험 활동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봉사 활동만이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진행 가능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밖에서 하는 활동은 뭐 이제 특히 서울 말고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무슨 그뭐 클러스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 빼고는 대부분이 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인증 점수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웃 학교에서 그런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 뭐 예를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그 꿈의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일단 학교 밖에서 하는 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좀 보이는 거는 이제 과탐토, 과학탐구 토론 대회는 이제 학교 대표가 돼서 어딘가 나가면 쓸 수는 있죠. 이제 그런 식의 정도만 가능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학교 울타리 안에서 된 활동들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성 강화 방안 아까 보신 거랑 상관없고 이미 2015년부터 그랬어요. 되어 있고요. 네, 항목별 담당.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어떤 이 선생님들과의 어떤 릴레이션십, 스킨십이 어디가 좋아야 되느냐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 뭐 특히 드러나는 부분이 자율과 진로 활동은 닮으셈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한 1,800여 개 고등학교 중에서 대입에 관련된 1,600개 고등학교 정도는 이거를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컨트롤 V, 컨트롤 C를, 컨트롤 C, 컨트롤 V죠. 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타임세미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동아리는 담당 교사고, 이 세트, 과세특이라 그러죠. 본세트, 교과 담당 교사. 그다음에 행특이 이제 학교 담임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뭔가 내용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느 분이 써주시냐에 따라서 뭔가 좀 정정되거나 잘못됐을 때 고칠 때 어떤 분에 가야 되는지 좀 보여주는 거죠. 요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수상 경력.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상 경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상 경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기부 기재 요령이니까 이제 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저기 좀 표시하면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아직도 이거 혼돈하시는 분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괜찮은데 네, 여기 이제 보면 어,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회상 못 들어갑니다. 네, 교회상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는 이제 외부 대회 입상이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다른 측면에서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모든 교회상은 역시 교회상 안 되죠. 네, 교내상은 학교 생활 기록부 수상 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뭐 창체라든지 교과 학습이라든지 행동 특성 및 입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화 행사 준비 과정 참가 사실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학교 생활 기록부 어디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좀 쟁점인데, 이건 이제 제가 사실 작년 제 설명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매뉴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대학 측 얘기는 달라요. 뒤에서 아마 대학 측 얘기 좀 보시긴 할 텐데, 대학 측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런 대회 참여 여부를 만일에 알 수 있다면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건 이미 이제 작년에 대학을 간 친구들 얘기인데 24년도에 간 애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입시 친화적인 1600개, 그러니까 학종 지수가 높은 1600개 학교와 이게 제가 손으로 쓴 게 저기 마우스 쓰는 그제도 못 쓰는 200개 학교가 있는데 이 수상 실적에 대해서 이 학교들은 그냥 못 쓰잖아 해서 안 쓰세요. 여기 보면 지금 다른 데 쓸만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다 이미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체 쪽, 혹은 세특 쪽에 우회적으로 써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어디요? 입시에 좀 민감한 200개 학교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도 이제 이걸 4년 전에 처음 봤죠. 그러니까 2000, 걔네들 대학 갈 때였으니까 2020년에 처음 본 거기 20년 말에 보니까 21년 말이네. 21년 말에 보니까 이 200개 학교 어떤 식으로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 학생은 고난이도의 영어 어휘력과 관련된 뭐 영어 원력과 관련된 고난이도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 다른 학생에 비해서 뭐 우수한 성취도를 보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얘가 영어 어휘 경시 대회에서 뭔가 성과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암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뭐 교내 뭐 학술 토론대 아니면 학술 논문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본 학생이 뭐 뭐뭐뭐 제목이 들어가요. 뭐뭐뭐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본인의 뭐 연구 방법과 아이디어를 공유함. 그럼 이제 이건 뭐예요? 얘가 대회에 참가는 했는데 아마 거기도 뭐 포스터 발표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상은 못 탔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흔적을 남겨주신 학교들이 있어요. 주로 이쪽 학교들. 자, 그러면 이거는 음, 뭔가 약간은 편법이죠. 네, 편법이에요. 정확히 말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학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사실 이 학교들이 노린 거겠죠. 이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수상에 대해서는 수상 실적은 이제 네, 오피셜하게 안 들어갑니다. 예,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창체가 됐든 세특이 됐든 혹은 이거 행특에 써주신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에 대학 측 입장에서 얘가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구나라고 보는 요소는 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일단 네,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 저는 전달을 드립니다.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자, 다음이요. 이거를 한꺼번에 지우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상 경력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대학 측에는 안 넘어갑니다. 네, 안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창체역에 요거 좀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지난달 팩트체크 때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이게 뭐냐면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경희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고요. 경희대학교가 이제 이런 학종에 대해서 가장 친절하게 정보를 많이 내어주는 제 생각에는 아마 시립대하고 이제 경희대가 거의 투탑인 것 같은데 이쪽에 있어서는 서울대가 제일 불친절하죠. 자료인데 요 가운데 분은 이제 그 경희대 입학처 입학사정한 오래된 분이고요. 요 양쪽에 두 분은 일성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주제가 이거였어요. 학종. 그러니까 작년에 입시를 치러보니까 결국 내신이 활동이야 그랬더니
뭐가 중요했다? 창체가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저희 창체 항목을 살펴볼 텐데 왜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냐 하면 아까 보셨던 여기서 어, 여기서 이거 나오면서 자꾸 이제 창체. 왜냐면 창체를 비교과라고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안 중요하다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거기에 이제 약간 설득되신 부모님들과 항상 약간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근데 요즘 여기 보세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하거든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애들을 뽑는데 아니래요. 있고 있었던 창체 이야기. 창체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뭐, 요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요 설명 끝나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창체다. 왜? 당연하죠. 생기부 제일 앞에 있거든요. 아까 다 생기부 순서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적사항, 출결사항. 근데 뭐 출결해서 솔직히 상위권 대학 가는 애들 여기 뭐 이상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수상 경력이 이제 빠진다 그랬죠. 4번 사실상 무력화됐죠.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인적사항 다음에? 창체잖아요. 창체. 자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반복되는 얘기죠. 두 가지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자소서가 없어요. 예전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이 자소서를 보면서 이제 약간 그걸 저희가 보통 자소서를 먼저 보고 생기부를 보도록 돼 있거든요. 대학에서 애들을 평가할 때. 이 자소서를 보면서 자소서는 뭐야? 아, 제 생기부를 이런 식으로 봐주세요라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디렉션. 저는 건설환경공학부에 넣었는데 재생기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건설환경공학부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봐주세요라는 게 사실 자소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자소서가 없으니까 이제 뭘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창치잖아요. 근데 창체를 보면 자율도 그렇고 뭐 자율과 이제 사실 진로는 학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동아리 같은 걸 보면 일단 저희가 아 얘가 무슨 동아리를 했으니까 뭐 화학 동아리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 화학이나 화공 쪽으로 진로를 그래서 잡았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뭐 나쁘게 말하면 바이어스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런 편견을 주는 거고 좋게 말하면 첫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 이제 여기에 뭔가 어떤 디렉션이 없거나 그리고 얘는 무슨 과를 가고 싶었던 애지 뭘 하고 싶은 애지가 안 보이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여기에는 잔뜩 아 얘는 그러면 경영 갈래인가 봐 그랬는데 세특을 봤더니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예를 들어 미디어 위주로 써 있어 그럼 이제 읽는 사람 헷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얘기가 맞았음을 거기서 경희대에서 다시 증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시 매뉴얼로 돌아왔습니다. 매뉴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런 걸 쓰는 것이고, 뭐 여기 약간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길게 보지는 않겠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자율 동아리 이제 자동 봉진이잖아요. 자동 봉진이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자율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그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랑 뭐가 들어가요라고 하시는데 이런 게 들어가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 네, 그러니까 뭐 말 체험 활동 소풍이잖아요. 아니 뭐 수학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의한 체험. 그러니까 여기는 제 말이 뭐냐면 이제 학교 학생의 활동, 축제, 체육대회 그런 거 다 거의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제 학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아까 1600개 고등학교는 이게 되게 천편일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내신 1등급인 애들 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똑같이 들어오죠. 그다음 이제 동아리. 동아리는 뭐 들어간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자율 동아리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정규 교육 정의의 자율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율 동아리 활동도 아까 수상처럼 어떻게 다른 곳에 우회적으로 써주시는 학교도 있죠. 네. 어쨌든 동아리는 그러니까 전체 이제 고등학교로 보자면 왜냐면 자율과 그냥 진로를 대충 쓰시는 학교가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동아리가 거의 유일하게 구분되는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제가 1600개, 200개 학교 계속 나눠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건국대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챙겨야겠죠. 어쨌든 자율활동에선 학교 이제 학생의 위주 활동 뭐 그런 학교 행사가 들어가고요. 동아리는 이제 동아리 활동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진로가 700자예요. 근데 우선 하나 여기 진로 희망 분야 있잖아요. 요거는 안 들어가요. 요건 안 들어가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물론 그 쓰긴 써야죠. 제가 벌써 재작년에 이제 서울에 한 이제 이름 들으면 알만한 일반고인데
나름 이제 1등이라고 왔는데 문과 1등이래요. 이과 합치면 좀 등수가 많이 뒤로 가는데 이 진로 희망군이 없음이라고 써 있는 애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 정말 그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없었대요. 근데 없다고 없음이라고 쓰는 건 네, 어쨌든 상식적이진 않죠.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안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활동도 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뭐 학교로 누가 진로 특강 오잖아요. 아니면 뭐 선배들이 진로 특강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뭐 여기 그 뭐 이제 왁슬러 검사나 뭐 이런 거 하는 학교는 그런 게 좀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도 약간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래서 어떤 생기부가 그러면 대학이 좋아하느냐 뭐 결과가 좋냐 물어보시면 이 진로 활동이나 진로 동아리 활동이야 다 당연히 이제 각자 동아리가 써 있을 텐데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이 개별화되어 있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로 다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걔만의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좋은 생기부죠. 오늘은 매뉴얼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네,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또 하나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한 거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리 작동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이제 입시에서 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내 봉사활동만 들어간다고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부각시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봉사활동을 해봐야 대부분 뭐 학교 주변 정화활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약간 수를 쓰냐 하면 저건 이제 제가 어떤 그 전국권 자사고에서 본 건데 이 봉사를 약간 학교 자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뭐 진로와 관련된 걸로 엮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는 이제 뭐 이 봉사활동은 이렇게밖에 못 쓰거든요. 넘어가야 돼. 이 봉사활동은 뭔가 서술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안 나왔고 뭐 시수 이런 거밖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여기 진로나 이거를 자율로 돌리면 서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넣어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네. 되게 유명한 전사고가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생기부에 뭘 좀 더 보여주려고. 상체란 이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상체에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작년과 달라진 게 있어요. 작년에 없던 매뉴얼인데 요게 들어와서 여기 뭐죠? 자, 정규 교육과정 제가 요거 좀 밑줄을 칠게요.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하는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응? 뭐죠? 자율탐구네. 자율탐구라고 하니까 용어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예전에 저희 소논 물량 불렀던 거. 이거 근데 지금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이란 뭐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 작성까지 전관심 보고서를 보고서 예, 자료 수집 능력, 분석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 문제 연결 노력.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자율탐구 활동, 학생 활동 소논물 포함, 실적, 제목 연구 조절 이런 것은 기재는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율탐구 활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냐 교과일까요? 비교과일까요? 탐구 활동이니까 보고서니까 이건 교과잖아요. 그죠? 즉 심화 탐구. 심화 탐구 보고서를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체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활동에는 당연히 자율탐구 활동이라 쓸 수 있을 거고 동아리에서도 당연히 관련된 활동하니까 쓸 수 있을 거고 진로활동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로 보고서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입시 실적이 좋은 200여 개 고등학교들은 이미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이제 약간은 양성화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해왔던 거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그럼 이제 더더욱 나오는 거죠. 그럼 창체라는 건 비교과예요? 아니죠. 왜? 탐구활동 보고서 쓸 수 있는 이게 왜 비교과입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심화 탐구,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소위 탐구 활동을 물론 뭐 탐구 활동이 다 이렇게 뭐 보고서만 있는 건 아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고서로 대표는 탐구 활동을 창시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이거 세트기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동아리는 이미 넣어왔다고 쳐도 자율과 진로활동도 이런 걸로 채워주셔야겠죠. 어떻게 하려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그래서 요거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창제 자율탐구활동 기재에 대해서 네, 뭔가 좀 명시적으로 양성화되는 발언인 내용이 나왔다. 물론 이제 이건 있죠.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가겠습니다. 질문이 다음 교과 세특 넘어가는데 뭐 석차 등급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4, 7 이렇게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 비율. 과목별 석차 등급은 GPA 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을 한다. 어? 우리 보통 이제 GPA 생각하니 내신이랑 GPA 평가라만 생각하시지 않는데 뭐도 있다? 수행 평가도 있다. 즉 수행 평가도 점수화될 수 있고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40% 이상을 수행 평가 점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면 40점 수행 평가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학교의 수행 평가는 점수 격차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40점, 예를 들어 40점이면 뭐 잘했으면 40점, 조금 못했으면 39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뭐 39점, 지워졌지? 네, 39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어쨌든 내긴 냈으면 38점. 이제 저희 지도교수께서는 항상 뭐 볼펜 값을 준다고 표현하셨는데 뭐 안 내면 뭐 예를 들어 뭐 안 내면 확 떨어질 수 있겠죠. 37, 뭐 이런 식으로만 편차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아니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꽤 전체 비율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변별력을 더 못 높이죠. 왜? 이게 소위 말하는 정성적인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수행평가 형태 크게 9가지긴 한데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뭐 대표적으로 보고서, 발표 이런 건데 그거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내신 등급 바뀌고 이러면 이제 예, 안 좋으니까 피곤하니까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내는 거긴 한데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필평가 나머지로 내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수행평가가 사실 내신에 들어가고 있다. 수행평가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드릴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자, 그래서 이 교과 세트. 이 교과 세트 중요해지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제 이거 정시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를 부정하시는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과 세트는 원래 중요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글자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앞쪽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간 것이 뭐 이게 갑툭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제가 가져온 이것 때문이에요. 정규교육 과정의 교과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이 있네. 예. 소논문이라는 표현이 아직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학생에 대해서는 이런 걸 제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할 수 있대요. 가능 과목은 뭐냐? 그럼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뭐 사회자 들어간 건 주로 문과 애들이고 수학이라고 여기 과학은 이과일 거고 융합과학 이것도 이과네요. 그래서 이과생 문과순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5과목이 기재가 가능하다 그러는 건 의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에 내가 학종으로 어쨌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대 이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예, 어쨌든 가려고 한다면 이 과목들은 꼭 들어야겠죠. 왜? 그런 깊이 있는 심화 탐구 활동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유일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과목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학기에 뭐 학교 따라 다르겠죠? 뭐 이게 2학년 2학기일 수도 있고 3학년 1학기일 수도 있고 있을 겁니다. 이 과목을 본인이 수강 신청을 했다면 그 학기 생기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다? 이 과목들이죠. 왜? 대학은 이 과목을 일단 우선 볼 거야. 얘가 여기서 뭐 했나? 그리고 만약 생기부 면접이라면 이걸 꼭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유료 특강할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실제 그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 보여드린 영상에서 확인시켜 드려요. 이 내용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다른 세특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무슨 탐구로 되어 있고 연구 탐구로 되어 있는 과목 세특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게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본인의 전공 적합성, 지망학과와 맞는 내용으로 주제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올해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매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지나치지만. 그래서 만약 지금 이번 학기에 학생이 이 과목을 신청해서 들을 예정이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학교 따라 다르긴 한데 개인 세트만큼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 세특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죠. 뭐 좋은 세특은 뭐고 나쁜 세특은 뭐고 그다음에 뭐 학생은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이제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이거 과목별 500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세특은 결국 뭘로 쓰는 거냐? 담임선생님이 뭐 뛰어난 창작력이냐? 아니면 이제 뭐 작년에 그런 얘기 나오던데, 네, 그 챗 GPT한테 물어봐서 쓰는 거냐? 자,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또 나오네요. 수행 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음, 밑에 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거니까 저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학생 참여형 수업은 뭐죠? 발표와 토론이죠. 연계된 수행 평가는 뭐죠? 보고서겠죠. 뭐 독후감일 수도 있고 뭐 카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부능 특기사항은 뭘로 쓰이는 거다? 사실상 이게 수행평가가 발표나 토론으로 나오는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행평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특, 좋은 세특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잘해야죠. 이거 담임자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니 수행평가를 잘했는데 세특을 못 써주긴 힘들어요. 물론 그런 분도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어 근데 반대로 수행평가를 못하면 좋은 세특을 기대할 수가 없죠. 왜? 이거 보고 쓰는 건데. 자, 여기 이렇게 아예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바이블 텍스트에. 근데도 자꾸 수행평가를 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다른 세특 뭐 잘 쓰는 요령 뭐 이런 거 막 유튜브 영상 돌아다니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수행평가 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밑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쓰라잖아요.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 태도 등 특기함의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입력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가공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원자료를 보셔야죠. 수행평가를 잘해야 세특이 좋은. 자, 수행평가 얘기 어쨌든 어떻게 잘하는지 다시 얘기하기라고 요거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계속 있던 겁니다. 예, 최소한 2020년부터. 다음. 그다음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적 자율.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애들이 말하는 개인 세특이죠. 저희가 통칭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냥 개인 세특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필기하는 거죠.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조금 느린데 죄송합니다. 수업량 유연화 뭐 공식 평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희가 좀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저 뭐 그냥 개세특 여기 개인별 세분의 특기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특들이 딱 과목별 다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어떤 특정 과목이 아닌데 띵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입력 여부 및 유의성을 고려하여 입력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 200여 개 학교들은 여기 뭔가 써주기 위해서 애들을 또 시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학교의 교육적 자율활동을 이제 여기 아예 돌리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입시적 좋은 학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세특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탐구 과목 세특이 개세특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개세특은 이게 이것도 거의 자기가 이제 거의 재량권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무슨 주제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수행 평가는 주제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중에 해. 근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 그럼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세특은 거의 내가 원하는 주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무슨 문제 무슨 연구 무슨 문제 탐구 과목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아이고,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조금씩 있고 있습니다. 이 넘어갔죠. 많이 넘어갔구나. 네, 그다음. 자, 세분의 스키사항 입력 불가 항목.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되죠. 이건 벌써 2015년부터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이거 이제 아까 약간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죠? 넣을 수 없고 왜냐하면 대회라면 어찌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기재해 주신 예를 들어드렸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요거 한 줄 있어요. 이것도 뭐 올해 처음 추가된 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려온 겁니다.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 보고서 관한사 이제 기재할 수 없으며 연구 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를 금지한다. 그러면 자 아까 자율탐구 활동이란 연구 보고서인데 어디는 쓸 수 있었죠? 창체에 쓸 수 있었죠. 세팅에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세특은 뭘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행평가로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보통 수행은 뭐 학교 따라 다르지만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행평가를 물론 뭐 이렇게 독후감 써내고 이런 걸 한꺼번에 그래서 뭐 지금 5월 5일까지 다 내 이럴 수도 있지만 뭐 발표나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순차적으로 내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 5월에 있어요. 예를 들게요. 5월에 뭐 이제 뭐 발표 수행평가가 있었고 그 PPT를 내라고 했어. 그래서 얘들이 뭐 쭉 일주일에 뭐몇 명씩 해서 5월 달에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 뭐 1학년 통합사회라고 합시다. 통사. 수행을 5월 달에 4주간에 해서 끝났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얘가 대충 해서 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40, 한 38점짜리 해서 냈어. 뭐 이건 그냥 낸 걸로만 된 거니까, 네, 부실하겠죠. 근데 이제 얘가 6월쯤에, 예,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걸린 거죠. 너 통사 수행 평가 어떻게 했어? 너 사회학과 갈 거잖아. 그래서 했더니, 뭐 그냥 해서 냈는데 해서 봤더니 A4 한 장짜리 나달나달 한다 내고 PPT 한 3개짜리야. 이 부모님 화가 나시죠. 야, 세특이 얼마나 주행이고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너 이거 다시 써. 이런 이슈로 어때 벌어져요? 이제 7월 초쯤에 벌어지죠. 기말고사 끝나고. 어, 너 내신도 안 나왔는데 수행평가도 그따위로 해? 세특도 망칠 거야? 이제 애가 들고 가요. 뭐 열심히 썼어. 아니, 5장짜리. 통학사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 제가 이거 한번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 봤는데, 스스로 보고서 작성한 게 자율탐구죠. 저 이걸로 대신 세특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10중 8구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안 돼. 라고 하시죠. 안 돼. 왜? 그건 불공정하잖아요. 이때 다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이때 잘했어. 왜 나중에 뒤에 와서 뭔가를 더 내요? 그러면, 이거 안 내내는 뭐가 돼요? 그 얘기예요. 이거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세특이나 생교 설명을 드리면 거의 받는 질문에 치라는 그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기말에 뭐 해가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주던데요? 안 넣어주죠, 당연히. 예. 그건 안 넣어주는 게 전 더 공정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것 같아요. 왜? 이때 했어야지, 이때. 뭐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1학년보다는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생명공학으로 가려고 생명공학 관련 주제로 했어. 근데 뭐 생각보다 이제 2학년 뭐 내신이 안 나왔어. 아, 야, 안 되겠다. 돌려라. 농생명으로 바꾸자.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 뭐 이렇게 밸류를 같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를 바꿨어요. 들고 가요. 선생님, 저 생명 뭐 그때 한 거 말고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바꿔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는 생명으로 그냥 해도 농생명 같은 지장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받아주시다는 거지. 수행평가 때 제대로 해서 낸 이 보고서든 발표는 얼마든지 세특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받아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지 뭐 그 선생님이 뭐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 그러시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항상 시의적절하게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항상 학기 초에 설계를 다 하고 가자는 의미로 설계 컨설팅이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네, 뭐 주요 영어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저희들이 여기는 용 보고죠. 수행평가에 사용할 용어 다음에 의미진다. 학습 과제, 수행, 관찰 이런 용어다. 뭐 선생님이 더 하셔야 돼. 저희가 알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수행평가 과제 유형 이런 게 있어요. 서술, 논술. 이거 글을 뭐 써보는 거죠. 구술 발표. 그 시간 중에 하는 거. 토의 토론, 그룹 활동, 프로젝트. 뭐 이건 주로 이제 약간 한 학기 정도 기간에 가는 거죠. 뭐 실험 실습. 주로 저기 과학 시간에 많이 하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 네. 이런 식의 평가물이 나오고 요거 가지고 수행평가를 쓰라는 겁니다. 나중에 마음대로 써온 자율보고서가 아니라
다음, 그다음에 이제 전문 교과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전문 교과 같은 경우도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사례 제가 이건 좀 오래된 건데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세특에 대해서 사회문화입니다. 자, 이 세특은 소위 말하는 좋은 세특일까요? 나쁜 세특일까요? 그저 그런 세특일까요? 저는 중 정도로 봐요. 이유는 자, 먼저 긍정적인 요소.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 차별 개선, 텔레비전 예능 프로의 뭐뭐뭐의 관계. 이런 건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아요. 아이템이. 자, UCC 스토리보드 제작한 얘기, 보고서 쓴 얘기, 그다음에 뭐 만화로 재구성한 얘기. 그러니까 얘는 아마 수행평가를 1년 동안 세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하나에 대해서 디테일이 살지 못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수행평가 같은 이 세특에서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아이가 뭔가 수행한 과제의 일단 제목, 그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거기 사용된 연구나 이제 실험의 대상과 자료와 방법, 방법과 자료겠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결론과 결과, 그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준 영향과 변화. 요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소가 다 갖춰지려면 아무리 압축해서 써도 250, 300자가 들어가요. 즉, 이게 500자, 하나가 500자잖아요. 그럼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끼키야 2개. 이게 3개가 되다 보니까 얘는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많은 소위 나열식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러면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 일반고에서 이 정도면 써줘도 해피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설명에서 항상 A그룹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뭐 민사고, 하나고 뭐 이런 학교들은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을 생기부를 보면 이 성과목이 그냥 아이템 하나로 써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뭐 예를 들면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이렇게 3개를 시키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이거를 다 다른 과로 시켜요. 어, 관련성을 뭐 예를 들면은 뭐 거기 이제 그 어쨌든 어문 계열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뭐 어떤 거 하나는 이제 뭐 영어가 영어가 없어졌죠. 어쨌든 뭐 영문학 관련된 거. 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국제학부 관련된 거. 다른 거 뭐 하나는 뭐 이런 영어 교육 관련된 거. 이렇게 일단 3개를 수행평가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 학기 말에 적는 거잖아요. 학년 말에. 그때 이제 봐서 너는 영문과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영문과 거를 써줘. 영어 교육과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영어 교육과 거를 써.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학교육이 더 치열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상향 이제 학교에서는 결국 상향 평준화된 학교 생활 기록부다. 상향 평준화 되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이제 잘 안 써주던 학교가 잘 써져서 올라온다기보다는 잘 쓰는 학교가 더 잘 써서 좀 올라가는 경향은 솔직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생활 기록부가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같은 말씀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하나도 안 해줘요에 대해서 이제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고 계신데 이거죠. 기회를 주는데 이게 있다. 발표와 여기 나오죠. 학교 생활 기록부는 발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 저 고용상 뭐예요? 내가 안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 있는 이제 요 200개 학교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 학교 약간 그 한 뭐 3, 400개 학교, 3, 400개 정도에 들어가는 이제 조금 중간에 애매한 학교들이 이런 이제 발표나 뭐 기회를 주는데 다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애들이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신 공부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나중에 500자 쓸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저도 여기에 좀 적극 동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매 학기 끝나는 시점이긴 한데 1학년들은 대부분 지금 1년짜리 과목들이고 그다음에 뭐 2, 3학년 때도 이제 학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한 학기 끝나는 건 한 학기 끝나고 기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 이제 활동의 실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기록을 할 때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애가 써오면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는 학교도 있으니 이제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2019년을 기점으로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자기평가서라는 걸 내게 하죠. 그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생활기록부를 쓸 건데 과목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혹시 내가 놓치거나 아니면 이제 너희가 더 포커싱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자기평가, 셀프 평가를 한번 해서 나한테 좀 내. 그럼 내가 그거를 참고할게라고 하세요. 이것도요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교는 일단 그거를 애들이 되게 열심히 써가고요. 근데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별로 이거 열정적이지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학교는 그걸 내라 그래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주로 1등급 애들만 내죠. 2등급부터 애들이 그런 거 잘 안 챙기죠. 왜냐면 그게 과목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거든요. 까먹고 지나서 안 보내요. 그러면 이제 기록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뭔가 활동을 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꼬박꼬박 챙겨야 된다. 언제? 1학년이면 학년 말에, 2학년부터는 이제 그 과목이 한 학기짜리면 학기 말에. 왜냐하면 사실 대학에 넘어가는 건 얘가 실제로 어떻게 활동했냐가 아니라 기록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기록되도록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별로 교육적이진 않지만 입시공학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독서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건 이제 요거죠. 독서활동. 아까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뭐 국어 교과의 경우 국어라고 있는 활동이 있고 1학기에 공중근의 옥부다 히데오 이런 사람이 뭐 이런 꿈꾼 이지성의 국구나 이렇게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나오나? 네, 이제 대학에 반영,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요거죠. 2024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독서 활동 상황을 제공하지 않음. 그러니까 전 심지어에서 어떤 유튜브 영상까지 봤냐 하면 그런 명색 입시 전문가인데 이제 대학에 가려면 학종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책 한 권 읽을 시간에 내신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 문제 풀어라. 근데 뭐 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요. 국서가 안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왜? 여기 이제 요게 처음으로 명시로 나타났어요. 단순 독후 활동 외에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면 여기 좀 칩니다, 제가.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 교과 세특 창치에 입력할 수 있음. 내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었던 뭐 자율활동 뭐 진로 보고서를 썼어요. 나는 뭐가 있을까?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은데 뭐 공인 재무회계에 대한 책을 읽고 그런 애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진로 탐색 보고서를 썼어요. 그럼 그거 어디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창체 진로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모두 들어갈 수 있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뭐 얘가 예를 들어 뭐 무슨 진로 탐색 보고서를 썼는데 뭐 땡땡땡에 무슨 재무회계라는 책을 읽고 썼다라고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까지 없었으니까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알아서 다 해왔죠. 주요 200개 고교들은. 이미 뭐 창체든 채택을 넣어왔고, 창체, 세특, 행특에 넣어왔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독서 활동은 사실 이미 무력화된 지가 다시 넘어가면 이미 이런 식으로만 들어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 기억이 2018년인가 19년부터 이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의미가 없었어요. 어, 왜? 얘가 호쿠다 히데오의 공중근해를 읽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거 진짜 읽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예쁘게 봐줘서 넣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이미 의미가 없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책을 읽고 뭔가를 한 활동, 뭐 주로 보고서나 발표겠죠. 네. 이 중요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책 베이스한 활동들이 뭐 이제 보통 외대국어나 하나국어 제일 먼저죠. 하나국어, 하나국어 집편, 외대국어 뭐 R&D, 리딩 앤 디스커션 그런 식으로 이제 2014, 15년에 나타났고 이미 2020년, 19년 오면 어지간한 서울에 있는 학군지 학교들은 다 독서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돌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독서가 안 필요하다, 무슨 독서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너무 모르시는 거죠. 특히 상위권 대학 가는 데 있어서는. 즉 이제 뭐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어, 저 독서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 건 원래 학종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대학들은 뭐예요? 다른 데 써 있는 책을 기반으로 활동들을 보아왔고 제가 그 얘기는 실제로 그 연대 및 주요 사립대 5개 대에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작년부터 말씀을 확인시켜 드려왔고요. 올해 이제 이게 실제 매뉴얼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이제 아마 네,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구나. 개인 세특 다음에. 어쨌든 요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네, 독서 사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독서 토론 수업을 했어. 근데 뭘로 했어? 경제학 콘서트로 했어. 이 샘플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게 아니고 그냥 이쪽 송파 쪽 일반고 생기부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넣어왔어요. 심지어 이제 요거는 사실 올해 것도 아닙니다. 예, 이제 들어가 왔고. 자, 마지막 행특이죠. 행특은 아까 누가 쓰신다고 해서 담임쌤 쓰세요. 담임쌤 쓰시는 거고, 그리고 단점을 입력 잘 안 하시는데 정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어쨌든 좀 학년 말에 기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행특은 담임쌤 쓰실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제약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담임쌤이 마음 먹으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행특 및 종합의견이라고 하니까 자꾸 예전에는 뭐 아침에 가장 먼저 등교하여 창문을 열고 그부들의 뭐 한기 뭐 이런 얘기 써서 이제 그런 얘기 안 씁니다. 네. 그렇게 쓰긴 너무 아깝죠. 생기부 전체가 22,000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500자, 500자, 1000자, 자그마치 5%를 차지하는 분량을 그렇게 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최근에는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행특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돌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자, 나머지는 약간 이제 좀 내용인데 여기 정정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특히 학년 말에 그런 일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 학년 말에 생기부으면 보통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한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1월 초 정도까지 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12월 말에 방학 직전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 애들 불러내서 확인시켜 주거든요. 네 생긴 왜 이렇게 되는지 봐. 맞아, 틀려 이런 거 확인하는데 이걸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월 말일까지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아, 이거 2월 말까지 뭐 수정되니까 뭐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데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어, 정말로. 1월 초에 작성 끝나면 거의 그대로 끝나요. 그래서 뭔가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쇼부를 보시려면 그 전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정 이거 되게 힘듭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정정은 대체로 두 가지 경우가 돼요. 오탈자거나 아니면 남의 게 나한테 잘못 들어왔거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자기평가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라고 하는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어쨌든 애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겠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이거 안 씁니다. 근데 이걸 쓰라고 해도 애들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죠. 사용자는 학생분의 서술형 항목 입력 원래 이거 외에 자료에는 요구받아서 안 돼. 어쨌든 자기평가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정정은요. 이거 제가 힘들다는 말씀 계속 드리면 어 이렇게 특히 이제 그 해가 바뀌면 공립학교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딴 데 가시고. 그럼 전 진짜 이거 정정되기 힘든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1월 초 안에 다 끝내셔야 되고요. 네, 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꽤 야금야금 꽤 들어오셨는데 네, 질문 주시고요. 질문은 이제 오늘 생활기록부 기재 매뉴얼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입시 관련 질문도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랑 이제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까 공부하 시험들은 오늘 자유롭게 채팅창 통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되시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프라이버시 지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실 동안 네, 또 제가 계속 홍보해온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평가를 좀 미리미리 하려면 설계 컨설팅을 받으시라. 한 학기씩.
그게 필요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실 2월 달, 3월 초까지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한창 내신 기간이 힘들 것 같고, 아마 대부분 5월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간고사 끝나는 대로 4월 말, 5월 초에라도 좀 받으시면 뭐 이제 그 주제를 다 내가 정할 수는 없죠. 학교에 따라서 어쨌든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랑 좀 같이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왼쪽에 진단 컨설팅은 이제 뭐 이런 건 이제 얘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이대로 생명공학을 밀고 가도 되는지, 뭐 이대로 이제 뭐 자유전공학부를 서울대, 저 고대 자전을 밀고 가도 되는지, 학과를 좀 바꿔야 할지, 아니면 전형을 좀 바꿔야 할지, 뭐 지금이라도 수를 시작해야 할지, 그런 것들 고민되실 때 하는 이제 약간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진단 컨설팅.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3들은 이제 7월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확정적인 배치 컨설팅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내 생활기록부에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까지 가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주시는 질문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 주시고요. 어, 질문들이 조금 쌓였는데 제가 좀 보고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요. 컨설팅 비용은 저는 어차피 강남교육청이 정한 대로 받고 있고요. 어, 설계 컨설팅은 120분이라 60만 원. 그다음에 저기 진단 컨설팅은 90분이라 45만 원. 일단 지금 한 6월 정도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강남교육청이 컨설팅을 분당 5천 원을 받도록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봤습니다. 붙여쓰기를 본인 활동이 아닌 게 적혀 있다. 그럼 이거 아마 이제 학년 말에 그때 확인했을 때 아셨을 텐데 그때 확인 못했어요. 이거는 정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꽤 복잡하게 밟으셔야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정정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기간제 선생님이거나 딴 학교로 가셨거나 그럼 이제 되게 좀 오래 걸리고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수시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뭔가요? 이제 수시 교차 지원은 학종에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사실 들어올 유인이 별로 없고요. 왜- 예, 왜냐면 이 학종은 활동을 보긴 하지만 내신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이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문과보다 이과가 내신 이제 뭐 어쨌든 더 치열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의생명 갈 수 있는데 굳이 넘어올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넘어온다면 이제 그런 거죠. 아예 뭐 2학년, 그 3학년 때 넘어오거나 아예 2학년까지는 이과였는데, 그러니까 뭐 물화생지 원은 들었는데 3학년 때는 와서 뭐 탐구가 뭐 이런 경우들은 좀 있죠.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사실은 많이 불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일부 학과 통계학과까지 상관없는데, 왜냐면 통계학과는 이제 연고된 문과지만 또 서울대 이과인 식으로 되게 이제 그 경계선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경계열을 가는데 물화생 세특을 어떻게 쓸지 좀 난감하죠. 다른 애들은 거기에 이제 다른 사회 과목 세특이 써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사실 불리하기 때문에 예, 상위권 대학에서는 힘듭니다. 근데 수시 최저를 맞출 때 수능 과탐을 두 개를 해야 아, 이거는 전형 요강을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도 이건 좀 탐구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랑 올해 다를 수 있어서. 근데 뭐 이제 이합사, 이합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유의미한 최저로 보지는 않는데, 네, 요거는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는 게 더, 권위 있는 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고라 그런지, 쌤평가를, 네, 학생이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 따라서는 다르신가, 학교 전체가 뭐 그런 방침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아마 선생님이 바뀌셨으면 학년이 달라져서 그러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좋은 의도이실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그것도 있으니까 다 넣어줘야지라고 하는데 이건 학생이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저거 그거 중에서 이거랑 저것만 넣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3학년 때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을 많이 택하면 대학에서 좋지 않게 보는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이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과는 그 과목의 어떤 위계라고 그러죠. 저희가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원 들었어 물투를 들어야 되고 물투를 들어서 고급물리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물투를 안 듣고 고급물리를 들었다. 이제 이거는 이상한 걸 넘어서 약간 얘가 내신을 약간 세탁하려는 게 아닌가? 혹은 과목 세탁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 뭐 선수 과목까지는 아니지만 다 들어야 될 걸 순서대로 밟았으면 상관없습니다. 아, 네. 현 고3도 세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네. 뭐, 이과가 많은 학교에서 문과 성향 학생이 불리하냐? 음, 구조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죠. 구조적으로는 불리하고요. 근데 이제 개인 역량이 뛰어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내신을 딸 때 있어서 어쨌든 그런 문과 애들이 드는 과목의 인원이 적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또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은 있죠. 근데 만약 그 학생이 그냥 어쨌든 문이과를 떠나서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독주를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사실은 뭐 외고나 국제고 빼면 다 이과가 다수니까요. 뭐 어지간한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러니 이제 구조적인 불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과를 택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과인에는 문과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등급이 나오잖아요. 학교 특성상 이거 어떻게 공개하신 거니까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학교 특성상 등급이 나오는 거 많지 않다. 이거는 아마도 그러면 자사고 쪽이거나 특목고일 확률이 높죠. 예, 그런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 원점수 대비 표준 편차를 보기는 보죠. 보기는 보는데 사실 이건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거, 그럼 이제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거. 그냥 이거는 그냥 본인 그 학교가 A그룹이냐 B그룹, C그룹이냐 D그룹이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학교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서 어쨌든 A그룹에 B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이제 C그룹이나 D그룹에 들어가 있다면 실제 성취도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 절하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제 연락처는 여기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공개니까요. 제가 다 읽을게요. 현재 적성이 문과 쪽인 것 같지만 진로가 미정인 경우 과세 특정 생교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 우선 이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요. 최선은 정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고1 4월에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입시를 위해서는 최선은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문이과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게 아마 10월이나 그쯤 되면 내년 선택 과목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당장 과탐, 사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방향 설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방향 설정이 일단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최대한 미루실 수 있는 게 사실 10월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저는 일단 창체와
사실은 창체보다 세특이 좀 더 방향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 세특이면 그냥 국어 역량을 보여주시면 돼요. 1학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에 갈 거라고 해서 국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애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조정래 뭐 정글 만리를 읽고 뭐 기업가 정신이 어떠 그런 거 그렇게 굳이 끌고 가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문과에서 경영이라고 하면 어쨌든 수학은 중요하긴 하죠. 수학은 이제 경영이 제일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경영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수학이랑 통사가 중요한 거고요. 수학이랑 죄송해요. 영어. 얘네 둘 세팅만 좀 신경 쓰시는 거고 다른 건 일단 좀 밀어놔야죠. 어쩔 수 없죠. 만약 결정을 못 하겠다면. 그리고 이 창제 쪽을 신경 쓰시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은 언제 돼요? 학기 학년 말에 되니까 최 늦어도 여름방학까지는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일단 1학기 때는 그냥 그 과목 자체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니죠. 네, 일단 거기까지. 우선인데 여기까지 생명과 생물선의 자유목표 지원하려면 이 자전이 이것도 공개죠. 이 자전이 만약 이게 어디 자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서울대 자전인 경우랑 아이고 미안 썼지. 나머지 자전인 경우랑 좀 달라요. 아니, 나머지 자전이랑 지금 뭐 입학 요강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대 자전이요? 고대 자전은 문과인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서울대 자전은 진짜 자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나 뭐 공부할지 모르겠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공부해보고 결정하려고 아니라 더 핀포인트 전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 나는 뭐가 있을까? 나는 범죄학에 관심이 많아. 근데 서울대에 있는 기존의 학과 체계에서 범죄학과는 없잖아요. 범죄학과랑 제일 가까운 과도 사실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굳이 따지면 로스쿨인데 로스쿨 학부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나는 학부에서는 음, 범죄학이라는 설계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유전공학과에 가서는 뭐 오히려 심리학과랑 뭐 행정학과, 사회학과랑 어디랑 합쳐서 범죄학이라는 전공을 할래요. 그게 서울대 자전이고요. 그러니까 더 핀포인트 전공을 사실 잡아야 되는 거고 고대 자전은 다른 게 고대 자전은 제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는 여기는 공통 전공이 있거든요. 공걸이라 그래서 공공 거버넌스 리더십. 음. 저거는 이제 고대가 대놓고 얘기하지만 행정 플러스 자전이에요. 아, 저걸 이전공은 공통을 하고 그다음 일전공은 이제 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종 저거는 고대 자전 제가 문과로 알고 있어서 네, 제가 이과 애들을 본 적도 없거니와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전이 학교마다 운영체가 달라서 거기 따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질문 하나 지나갔는데 고인데 이과지. 아, 수학 때문에 힘들어 문과로 전형이 가능할까요? 전향은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매우 한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과 전형이라는 게 아마 학교 따라 다른데 2학기부터 받아주실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왔을 때 3학년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과들은 한정돼 있어요. 경제. 사실 경영도 아니에요. 경제, 통계, 그다음에 언어. 그리고 서울대 기준 자유전공. 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럼 본인이 과연 괜찮은지, 그렇지 않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학종으로.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치동이든 뭐 어디든 어쨌든 10년 이상 이런 입시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예, 그, 지불하는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렇게 이걸 짜집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한 번쯤 가서 풀로 들어보시는 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실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면 그분은 정말 엄청난 그것 또한 재주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시면 저는 좋겠어요. 네, 요 질문까지 하고 받겠습니다. 되게 기네요. 보통 입학전 세네팅을 받을 경우 그 중3 같은 경우 현재 중3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건 고교 선택 컨설팅이라고 진행을 해요. 주로 되는 게. 그래서 만일에 뭐 보통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사고 어디를 갈까? 아니면 뭐 우리 동네 그냥 광자고를 갈까? 아니면 그냥 집 앞에 뭐 어디가 일반고를 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그런 파이널 고를 전제로 했을 때 뭐 전사고 가면은 유불리, 뭐 광자고 갔을 때 유불리, 일반고 갔을 때 유불리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독서원래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끔 뭐 저는 우리 애는 뭐 외대 이상만 가면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 만일에 이제 어째 고등학교 확정이 됐다. 그랬다면 이제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고등학교 배정 받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 교과로 가려면 내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종으로 가려면 언제까지 뭐를 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고교가 결정된 다음에 나오는 게 좀 빨리 진행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고교 선택 컨설팅이 지금 시기가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거긴 해요. A, B, C가 있는데 어떤 학교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지명학과도 사실은 정해봐야죠. 애가 이제 사실 이제 애들은 너 어디까지 가고 싶어? 그럼 대부분 인서울이었는데 그 인서울도 사실 얼마나 넓은지 좀 이제 들어봐야 되고 어머니나 아버님이 아무리 얘기해 주셔도 애들이 이제 귓등으로 흘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제 제3자가 하면 훨씬 더 이제 보통 권위 있게 들리는 법이니까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할 수 있죠. 네,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제가 아마 계속 주중에는 약간 오프라인 설명 위주로 갈 것 같고 주말에는 온라인 설명 위주로 갈 것 같으니까 계속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